말레이시아는 것도 조금 회식이 이렇게 한국처럼 없습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제가 드라마 볼 때는 그냥 자막만 보는 거 아니라,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어를 잘 하지만 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굉장히 있으시고 노력하시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학생이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한국 사람과 비슷한 억양, 한국 사람이 쓰는 그런 신조어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잘 구사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관심 있을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인터뷰 겸 수다 겸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말레이시아 친구예요. 페이 씨를 모셨는데요. 페이 씨 올해 1월 정도에 수업을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일단은, 제 이름은 테이라고 하고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한국어 공부한 지는 한 8년 차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너무 한국어도 너무 좋아하고, 또 한국어 쓰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음, 맞아요. 우리 페이 씨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들하고도 또 컨택을 해서 일을 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미국 회사인데, 한국 마켓 담당하고 있는 영업 사원이에요. 예. 음,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조금 플러스가 됐나요?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고 난 뒤에 페이 씨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케팅을 한국 고객 쪽으로 이렇게 페이 씨가 보게 된 건가요? 이거는 한국어 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아,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 할 때, 그 면접 볼 때도 한국어로 쓰고, 예, 면접 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국어가 네. 잘하는 게 좀 강점이 돼서 이렇게 취직도 한국과 관련된 곳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네. 혹시 한국어 8년 전에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한국어를 처음에 딱 배우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한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음. 그때는 그 샤이니라는 그룹 있는데, 네, 그때는 너무 좋아했었고, 그 이후는 뭐 예능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어, 드라마, 뭐 영화도 네, 너무 즐겁게 봤기 때문에 네, 한국어 대해 흥미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아, 샤이니 중에 누구 가장 좋아했나요? 그때는 또 민호 씨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어, 네, 춤도 잘 추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었죠. 맞아요. 민호 네. 씨 착한 것 같고, 심성도 그죠? 항상 겸손하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페이 씨는 지금까지 한국에 방문한 거는 여행으로만 방문한 거고, 따로 뭐 교환학생이나 언어를 목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으신 건가요? 네, 그 여행은 한 네 번 정도 갔었는데, 음. 네, 근데 뭐 그런 언어 배우기 위해 뭐 갔었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학당이나 이런 데서 1년, 2년 정도 한국의 어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독학을 하거나 현지에 오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운 케이스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때요? 한국어를 배우려면 뭐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사실 그 예전보다는 지금 학원도 많이 늘었는데, 네, 그것 빼고는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사시는 도시가 쿠알라룸푸르, 정말 대도시에 네. 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한국어를 이렇게 접하기가 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약간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도 좀 꽤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좀 있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 한류 영향 받아서 뭐 지금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학생도 그렇고, 뭐 한국 문화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네, 또 그렇고, 네, 한 8년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네. 온라인 수업도 갑자기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 지나고 이러면서,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뭐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약간 직장인이잖아요.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간대와 이런 거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뭐 교과서적인 한국어보다 말하기에 좀 더 페이 씨는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이. 혹시 궁금해요. 고급반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단어나 이런 거 많이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자연스럽게 억양을 한국 사람처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시만의 특별히 어떻게 한국 그 고급 한국어를 특히 말하기 부분을 향상시키는데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나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제 성격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말 좀 많은 친구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일부러 약간 한국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음, 왜냐면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만약 한국에 유학 간 거라면 제가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주변에도 한국어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말레이시아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 쓸 수 있는 환경 일부러 만들어져요. 음, 예, 예를 들어 제가 어플 써서 뭐 한국 친구들 음, 만들거나 음, 아니면 제가 드라마, 뭐 음악, 영화 같은 거 되게 많이 봐요. 음, 네, 그거는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제가 드라마 볼 때는 그냥 자막만 보는 거 아니라 약간 유심히 들어요. 그 억양, 말투, 그 어떤 표현 쓰는 건지, 말투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유심히 듣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하기 할 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냥 흘려서 그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네. 억양, 그리고 말하는 특징 이런 걸 잘 확인하면서 드라마나 예능을, 네. 그냥 음, 흉내 나는 거죠, 제가. 네. 음, 가끔 또 따라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만약에 듣다가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사실 찾아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메모를 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대충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 흘려 지나가나요?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나에게 익혀지는 걸까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메모하기는 사실 드라마 볼 때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제 맞아요. 내용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때는 만약 진짜 너무 궁금하면 뭐 해놔서 뭐 뒤에는 다시 검색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받고, 음, 네, 이렇게 뭐 이해 못하는 점이 있으면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단어를 좀 알아야지 그게 이제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들리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 같은 것도 사실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라마 예, 보면. 한국 문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익히고 한국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문화를 이해하면 또 한국어를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한국은 아무래도 유교 사회다 보니까 위아래 그런 개념도 상하 그렇고, 관계. 음, 네, 상하 관계도 되게 중요시 보니까, 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언어 그 자체가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공감해요, 저도. 그 상하관계 말씀하셨는데,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언어에도 존댓말이, 높임말이 있는 거고, 네,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도 좀 상하 관계가 언어에도 많이 깊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영어처럼 조금 심플한 편인가요? 여기는 다문화 나라기 때문에 사실 업무상은 다 영어 쓰니까 그 음, 상하 관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뭐 드라마 같은 거 통해서 문화 익히는 거, 언어 공부에 대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예능은 정말 이렇게 대화체가 많이 나오긴 하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예능, 우리 저번에 미우새 가지고 되게 네. 이야기하면서 네. 깔깔댔는데 수업 시간에 또 최근에 뭐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조금 이런 거 보면 쉽고 이해하면서도 한국말 배울 수 있는 예능이나 드라마다 있다 이런 거 추천해 줄 것도 있나요, 혹시? 요새 즐겁게 보고 있는 드라마 하나 있는데, 엄마 친구 딸이라고, 엄마 네,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닌가요? 아들이, 아들. 아들, 네, 엄마 친구 아들,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 약간 청춘 멜로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니까, 네, 음, 네, 그리고 그 내용도 가볍고, 약간 어려운 단어 많이 없으니까, 음, 만약 약간 그런 변호사 내용, 법적 내용이면, 뭐,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한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청춘 멜로 드라마도 되게 생활 중 되게 많이 쓰는 단어도 있고 음, 음. 컨텐츠도 재밌으니까 제가 즐겨 보고 있는 장르예요. 네. 그렇네요. 한국에 약간 그런 범죄 스릴러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어, 맞아요. 맞아. 이번에 그 드라마가 한지민 씨랑 그 정혜인 씨 나오는 거 맞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넷플릭스에서, 잘생겼어요. 맞아요. 밥 잘 사주는 누나 거기에서도 너무 멋있게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혹시 좋아하는 배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뭐 연기 좋고 뭐 케미 좋으면 제가 다 좋아요. 사실 다 상관없는데 근데 제가 처음 보게 되는 드라마는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어, 드라마인데 네. 너무 명작인 것 같아요. 현빈 진짜 지금까지도 너무 멋있고 네, 너무 잘생겼어요. 어, 그때부터는 네, 맞아요. 그때부터인데 네,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죠? 진짜, 맞아요. 맞아요. 시크릿 가든도 그런 한국 문화, 재벌 문화, 막 이런 것들 여기에 네, 엿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낮과 밤 이 다른 그녀. 네, 음, 맞아요. 그 맞아요. 드라마도 되게 재밌었고, 음, 요새는 네, 재밌는 드라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넷플릭스나 이렇게 해서 요즘 한국 그 뭐 드라마를 쉽게 또 거의 뭐 실방영처럼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번 문화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음식 네,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한국에 사실 대화 중에 사람들이 먹는 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좀 말레이시아에서도 혹시 한인 식당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좀 꽤 있는 편인가요? 네, 여기는 사실, 일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파견 아니면 조재원으로 오는 사람 꽤 많이 있는데, 여기 약간 한인타운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진짜 한식당, 한국 사장님들 하는 그런 한식당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국밥도 있고, 삼겹살, 뭐, 회 같은 것도 있고, 와. 네, 진짜 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한국 사람도 당연히 찾아오겠지만 현지 사람들도 많이 먹고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한 5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지 사람들이 사실 옛날에는 그 삼겹살밖에 그쵸. 모르는데, 네, 지금 국밥집도 음. 가고, 네, 진짜 한국 사람들만 가는 가게도 현지 사람들도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어, 썬지 국밥도 있어요.
뭔가 한국 사람들도 잘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도. 그쵸, 그쵸. 네. 근데 그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소주 한 병 하면서. 그쵸, 맞아요. 아니, 페이 씨는 뭐, 난 특히 한국 음식 뭐, 가면 꼭 이거 시킨다, 이거 제일 좋아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게 말레이시아에서 못 먹는 거 있는데, 네. 말레이시아에서 찾기 어려운 거. 약간 낙지 탕탕이. 너무 맛있어요. 그 육회랑 같이 있는 것도 되게 맛있고, 낙지 맞아요. 탕탕이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쉽지 않은 메뉴이긴 한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못 먹는 게 없어서 좋아하는데, 아니면 한국 가면 약간 동해 쪽 가면 또 싱싱한 그런 회도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음, 좋아요. 어, 네, 뭐 해물탕, 여러 가지 제가 한국 음식 즐겨 먹는 편이라서 제가 되게 안 가려요. 어, 네. 그쵸. 약간, 근데 말레이시아에도 바다가 접해 있기 때문에 회를 좀 많이 해서 먹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국이랑 좀 다르게 회를 먹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말레이시아는 회 먹는 식당들이 주로 일식 식당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만약 그 해산물을 먹잖아요. 네. 주로 익히고 음, 약간 볶음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로. 그렇군요. 네. 저번에 그 말레이시아 음식 중에서 갈비탕이랑 비슷한 음식 이름 뭐였죠? 예.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네. 바쿠테라고 네, 그거는 한약 약간 약재 들어가는 그런 육수 만들고 뭐 갈비도 들어가고 내장도 들어가면서 여기 현지에서 되게 인기 많는 그런 음식이에요. 바쿠테, 맞아요. 그때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비주얼도 좀 비슷하고, 네. 해서 진짜 맛도 좀 비슷한가요? 사실 향이 달라요, 사실. 음, 그 쓰는 향신료도 너무 다르고, 음, 네. 근데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 약간 삼계탕 같은 음. 보양식이에요. 네. 맞아요. 삼계탕도 약재를 넣어서 네. 하니까 네. 그 향은 좀 비슷하겠어요. 그러면 밥이랑 같이 먹는 건가요? 바쿠타도? 아니면 약간 그냥 에피타이저 네. 밥이랑 같이?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여기 바쿠테랑 같이 먹는 밥도 그 파로 만든 그런 기름 음. 담궈서 같이 먹어요. 진짜 아, 너무 살찌는데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을 것 같아요. 파기름 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네, 것 팥기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말레이시아를 안 가봤는데, 제 학생 지금 총 4명이 말레이시아 학생이 있는데, 음. 다 너무 얘기도 잘 통하고 재밌고,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 궁금하고 가보고 싶고, 음식 특히 얘기 나왔을 때는 꼭 가보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회가 선생님 되면, 오시면, 음, 네, 오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어, 꼭 오세요. 바쿠테를 먹으러 갑시다, 바쿠테를. 네, 너무 좋습니다. 궁금해요. 맞아요. 그리고 바나나 그것도 먹고 싶어요. 바나나 네, 회 이렇게. 바나나 네. 깔고 있는 그런 밥. 네, 그렇죠. 그 인도 어, 음식도 있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약간 다양한 민족이 살아서 다양한 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페이 씨가 또 유럽에 여행 다녀오셨죠? 네, 일 때문에 가셨었죠, 그죠? 그쵸. 출장 있었죠. 출장으로 갔었죠. 가서 이제 막 한국 아주머니들, 관광 오신 분들 막 만나가지고 한국말로 막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 그렇죠. 들으면 좀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구나. 좀 뿌듯하고, 좀 그거는 어때요? 사실 좀, 어, 못 믿겠지만, 근데 너무 좋았죠, 사실. 음, 진짜 칭찬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으니까, 이렇게 칭찬도 받고,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저,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다고 뭐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게 아니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정말 악센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열심히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큰 칭찬인 것 같고 근데 궁금해요. 이제 처음에 원래 초급, 중급, 고급이 있잖아요.
이제 네. 초급반에 공부하는 방법과 또 중급 공부하는 방법, 또 고급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 페이 씨가 처음에 초반에 한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학원 같은 데 안 가고 혼자 책으로 공부했나 아니면 학원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처음에는 받았나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네, 제가 시작할 때는 사실 교회에서 약간 과외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는데, 뭐 지속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 음. 후에는 그냥 독학으로 주로 해왔습니다. 네. 독학으로 그러면 이제 사용하셨던 책이나 아니면 뭐 어떤 교재를 사용했나요? 아니면 시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공부를 했나요? 교재 쓰는 거는 없고요. 사실 사긴 사는데 안 썼어요. 그쵸. 맞아요. 교재가 혼자 하기는 좀 그 진도를 혼자 맞아요, 맞아요. 내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지루하고 혼자 음, 하는 거는 심심하잖아요. 그런 앉아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그때는 초창기에는 음, 사실 제가 그 인터넷으로 약간 유튜브 보면서 음. 공부도 했었고, 그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 만들고 약간 통화로 약간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어, 처음에는 사실 말하기보다는 듣기만 했죠. 음, 제가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음, 대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서 네, 천천히 이어가면서 네, 제가 또 온라인으로 그런 토픽 있잖아요. 네, 네, 토픽 시험 그런 그 연습장도 네. 찾고 네, 음, 해보고 봤었던 것 같아요. 토픽 시험도 보셨었죠? 몇 급 네, 받았었나요? 지금은 6급 받았습니다. 네. 그쵸. 최고의 급수를. 그러면 이게 문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단어 네. 외우는 거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 세분화되어 있는 문법을 어떻게 좀 공부했나요? 달달 외웠나요? 아니면 그거를 그냥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면서 음. 네, 익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다 이러면은 가요 이렇게 뭐 문법을 바꾸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가요, 나 내일 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만약 토픽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약간 문장 읽으면서 자연스러운 거 고르는 음. 거예요. 네. 이런 어,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약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처음 말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기, 듣기 이런 걸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계속 문법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좀 그 문법 자체가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계속 말을 해보고 그 단어랑 이 단어를 어떻게 결합했을 때 이런 복잡한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좀 그냥 바로 그 문장이나 단어를 하나씩 말하고 쓰고 계속 이렇게 들어서 익숙하게 익혀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언어는 약간 틀려야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음,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자기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시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어플 같은 걸 네. 이렇게 해서 한국 학생과 언어 교환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혹시 뭐 추천하시는 왜냐면 좀 약간 사기 같은 것도 요즘에 많고 좀 이상한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많아서 사실 배우는 학생들이 조금 겁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어떤 어플이나 이런 거 좀 추천할 거 혹시 있나요? 제가 예전에 많이 즐겨 썼던 어플 하나 있긴 하는데 헬로우톡이라고 음, 그런 언어 교환하는 그런 어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사람 어디 가든 다 있어요. 음, 어떻게 구별하는 거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냥 구별 잘 하면, 만약 그 이상한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음, 나쁜 사람 다 어디 가든 다 있는데, 뭐, 꽤 괜찮은 사람, 괜찮은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옛날부터. 네, 어, 지금까지 한 네, 다섯 명 정도? 네, 아직도 연락하고 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정말요?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그럼 페이 씨랑 어떤 언어를 교환하신 건가요? 네, 중국어 배우는 친구도 있고, 네, 음, 주로 중국어인 것 같아요. 중국어 유학 갔던 친구도 한 명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이렇게 잘 맞아서 이렇게 성향도 맞고 해서 같이 계속 연락을 네.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건데, 그때 언어 교환을 할 때는 뭐 보통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나 아니면 정말 그냥 프리토킹을 했나 어떤 얘기를 그 상대방과 나눠야 할지를 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 음, 그거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주제 없이 그냥 프리 토킹, 네, 그냥 프리 토킹 식으로 네, 그냥 같이 밥 먹고 뭐 약간 이야기하고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만약 약간 내성적인 뭐 I 타입 친구라면 네, 뭐 먼저 미리 조금 주제 몇 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음식 주제, 뭐 여행 뭐 책, 그런 조금 쉬운 주제가 있잖아요. 또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있으면 네,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시간을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한 30분은 한국어로 하고 30분은 중국어로 하고 이런 식인가요? 음, 네, 이런 식도 있고, 그냥 어느 때는 한국어, 어느 때는 중국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음,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중국말로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네, 이야기하면.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말을 직접 하는 게, 그리고 그 원어민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이게 뭐라고? 뭐라고 했어? 라고 계속 자기가 안 들리는 부분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이게 진짜 언어를, 수준을 확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페이시처럼 이렇게 조금 외향적이고 이러면 또 정말 말하는 게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제가 아무래도 네, 그런 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려면 좀 소극적인 학생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격을 조금 변화해서 말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고 또 우리 페이 씨가 한국에 여행 가거나 한국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이지만 조금 이런 건 좀 문화가 다르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 좀 느낀 거 있을까요? 문화 차이? 문화 차이, 약간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 사실 시간 관념 조금, 엄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약간 한국 사람 뭐, 만약 11시로 약속 잡아놨다. 그럼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0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정상인데, 근데 막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는 조금 뭐 30분 늦어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30분까지. 네, 네,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한국 친구들이랑 약속 잡게 된다면 저도 모르게 진짜 이런 시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친구랑 뭐 약속 잡은 거면 조금 늦어도 괜찮다. 아, 이런 마인드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네. 뭐 지금은 약간 MZ 세대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서 뭐 회식 없다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한 5년 전인가? 3년 전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한국 회사 다녔어요. 그때 보장님은 조금 약간 50세 넘은 네, 쉬운 넘은 조금 옛날 사람 같아요. 음, 네, 살짝 뭐 회식 자리는 안 나가면 또 조금 서운한다는 그런 음, 마음이시고 만약 오늘 약속 있다 하면
또 옮기는 거예요. 다음 주로. 음. 같이 좀 해야겠다. 왜냐면 또 인원수도 많이 없으니까 네, 약간 네, 핑계로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왜, 미리 물어봐요. 내일 뭐 해? 시간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 없다 하면, 회식 잡는 거예요. 어, 네, 그런 말레이시아는 것도 조금 회식이 이렇게 한국처럼 없습니다. 한국도 조금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직원들 간의 단합, 화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그런 게 네,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시간도 한국 사람도 특히 빨리빨리 굉장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성향이 있어서 조금 좀 늦으면 눈치를 많이 보거나 그렇게 되죠, 그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친한 친구도 늦으면 안 되는 거래요. 맞아요? 약간 그 예전에는 좀 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 진짜요? 이제 휴대폰 아니면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지고 뭐 지하철 같은 거 네. 늦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조금 뭐 한 10분, 15분 늦는 거는 한국에서도 좀 꽤 있는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음. 기본적으로 30분 늦는다 생각하거나 이런 거는 어, 없는 것 근데 같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들이 다 운전해요. 그 지하철 음, 같은 거는 잘 안 타고. 왜냐면 좀 한국처럼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뭐 지하철 출구도 많고 뭐 되게 편리하니까 환승도 음, 다 잘 돼 있어서 그런 건데 말레이시아는 주로 다 운전하니까 여기 뭐 진짜 출퇴근 시간이 장난 음, 아니에요. 그 음, 트래픽, 와, 진짜. 원래 차 안 막히면 10분 갈 수 있는 거리는 최소 30분 이상 밀리는 거예요. 어, 그거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면이 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또 버스 전용 차도 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차가 밀려도 버스는 어쨌든 제 시간에 네. 가고 하기 때문에 늦어도 그죠. 막 그렇게, 크게 늦을 일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차를 타면 진짜 확실히 예외 변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핑계로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맞아. 항상 밀리는데, 그죠? 항상 밀리는 건데. 네, 항상 밀리는데, 뭐 음. 지금 처음으로 밀리는 거 아니니까, 뭐 진짜 뭐 대형 사고 아닌 이상은 다 핑계죠, 뭐.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 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네. 정말, 페이 씨는 정말 한국어를 좀 많이 잘 하시고 하는데도 아직도 좀 목표가 있나요? 내가 보면 좀 더 페이 씨는 열정이 더 있고, 더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아니면 내가 정말 뭐 한국에서 나중에 일을 하고 싶다.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그 한국어 쓰는 직장 하다 보니까 네. 더 약간 전문 용어도 그렇고 예, 높임말 그리고 뭐 거기한테 할 말도 또 되게 다르니까 그 평상시 쓰는 한국어 말 너무 달라서 제가 더 자연스럽게 약간 직장인답게 음, 할 수 있게끔 음, 네.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한국 직장인처럼 약간 음,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고급반 학생들이랑 수업을 항상 하면 계속 새로운 단어들, 그리고, 나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계속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기사문,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기사문 이런 걸로,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지금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나 기사 이런 곳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사실 우리 일상 대화는 다 똑같아요. 그죠? 항상 하는 말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부를 계속 저랑 하면서 더 한국어를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응원하고 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뭐 말레이시아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수다 떨고 싶을 때 페이 씨가 함께 나와주시기로 약속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지금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페이 씨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수업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